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요, 뇌의 미세 악효세포를 자극해서 염증을 더 증가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뇌의 기능을 점차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시키고 우리가 이 뇌를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에 20% 할인 쿠폰을 찾아라. 네,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이 쿠폰을 이용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이 편리함 때문에 계속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씩 다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인 기준으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조금씩 먹으니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네. 5g 정도. 5g이요? 네. 그럼 5g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5g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신용카드 쓰시죠? 네. 신용카드 한 장이 한 5g 정도 돼요. 그걸 일주일마다 매주 먹는 거예요. 한 네. 장씩 우리가 몸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예.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흡수되진 않지만 네. 또 일부는 우리가 흡수가 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맞아요.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쁜 건 알지만 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몸속에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배출을 시켜주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제일 먼저 안티옥시던트 7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주 성분은요, 클로렐라하고 스피루리나예요. 얘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그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모링가, 커큐민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외에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해독 능력도 있고 피로 회복과 그 다음에 시력 유지 그리고 변비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있는 글루타치온과 그 다음에 크릴 오메가는요, 항염증, 항산화 기능을 해서요, 우리 몸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체내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박사님이 오메가를 가지고 오시면 PC 오메가를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보면 크릴 그 오메가를 가져오셨어요. 네. 크릴 오일이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에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바다에 사는 이제 생선이라던가 이런 크릴새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을 축적하는데 이제 위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선보다 크릴새우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축적하는 양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왔고요. 특히 크릴 오메가는요, 여기가 인지질 형태로 되어 있는 오메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아스타산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항염증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이면 네.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몸에 쌓이면 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화관에 상처를 입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관에서 소화작용을 악화시켜서 질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작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요,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이나 모세혈관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는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첨가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뇌 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서요,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생식독성과 발달장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요, 첫 번째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산물이나 네. 우리가 가공식품,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식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와 함께 네. 미세먼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네, 있어요. 미세먼지에는요, 우리가 아주 작은 미세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피부예요. 피부요? 네,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이렇게 발랐을 때 들어오는 거죠. 그냥 뭐 먹거나 바르거나 입거나 마시거나. 모든 게 다 미세 플라스틱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옷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아예 없앨 순 없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플라스틱 용기를 좀 자제하시는 그쵸,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재들이 플라스틱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 넣고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장을 보고 갖고 오면 어서 빨리 풀어서 그렇구나. 통에다 넣으시는 거죠. 오. 예.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텀블러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쵸. 먹는다든가 컵에다 먹는 것이 더 좋겠고요. 종이컵은 되도록이면 더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필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미세 플라스틱 그 함량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수병을 사용하실 때는요, 항상 그 유통기한을 잘 보셔야 돼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들을 사셔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짧은 거는 그만큼 그 안에 물이 오래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요. 특히 이제 생수병을 이렇게 한번 열을 때 네. 닫을 때 그럴 때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유출이 됩니다. 열 때. 그래서 한번 열어서 다른 곳에다 이렇게 부어서 그 다음에 마시는 게 더 좋죠. 하긴 여기 캐나다가 그 석회물 때문에 집에서도 생수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뚜껑을 따면 다른 네. 데다가 덜어서 네. 먹는 게 또 도움이 되겠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수병을 큰 걸로 사서 그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별로 좋지 그러네요. 않죠. 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침투됐을 때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위험한 부위는 어딘가요?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요. 네. 뇌요? 하고 태반이에요. 특히 뇌에는요. 다른 장기보다 네. 30배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30배나요? 네. 이는 신경독성을 유발해서 치매나 파킨슨병 또는 브레인 포그 같은 그런 질환들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요, 뇌의 미세 악교세포를 자극해서 염증을 더 증가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뇌 기능을 점차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시키고 우리가 이 뇌를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으로는요, 네. 미세 플라스틱 제거를 위해서 하루 2끼 정도를 십자화과 식물, 예를 들어서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 또는 배추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얘네들이 항염증 작용을 하고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항독소, 그러니까 독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도움이 되지요. 브로콜리 새싹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얘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해독작용을 하니까 그런 것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뭐 브로콜리라든지 콜리플라워라든지 케일, 배추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이걸 매일 먹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 파우더를 먹고 있는데 사실 이 파우더가 좀 씁쓸해요. 예, 맞아요. 이제 뭔가 클로렐라하고 스피룰리나 그렇죠. 때문에 좀 써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제품에 있는 파우더를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약국이나 또 온라인에다가 주문을 하세요. 뭐요? 식물성 캡슐. 예, 캡슐 껍데기만 있는 거. 거기다가 요거를 톡톡톡톡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겁니다. 그게 따로 파는군요. 네, 따로 팔아요. 예.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음식에다 넣는다라고 하시면요, 우유나 요거트랑 같이 스무디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과일까지 같이 넣으면 좀 달달해서 이게 쓴맛이 좀 더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오트밀에다가 얘를 조금 더 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쓰다 그러면 여기다가 꿀이나 또는 아가베 시럽을 좀 더 넣고 그렇게 섞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먹으려면 씁쓸하겠지만 그게 조금씩
하나씩 나눠서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든 질문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 해서 이 플라스틱이 안 좋은 걸 알아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실리콘은 괜찮은 건가요? 실리콘은 내구성이 있어서 우리가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지만 네네. 너무 고온 또는 너무 저온에서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거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꼭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다면 배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